수다스토리의 수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굉장히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인데 취업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거에 있어서 요즘 각광받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고속버스, 버스 취업에 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예, 저는 뭐, 얼마 전까지 현직에, 근무를 했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최고봉까지는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이제 얘기는 추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버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버스 취업과 이제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버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종 대형 면허증이 분명히 있으셔야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버스 운전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또 필요합니다. 그건 어디서 취득을 하냐? 그거는 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시면, 시험을 거기서 이제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접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요.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요, 거기서 이제 출력을 해서, 문제집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책이라기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문항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좀 하루 정도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서점에 가시면 또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9,000원, 한 만원? 만원, 12,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돈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합격률이 한 80% 정도는 됩니다. 예, 보통. 그래서 굳이 뭐 문제집을 안 사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또 중요하게 알아두실 게, 버스는요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깐깐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게 깐깐하게 보지 않는 그런 마인드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보기라는 참 힘들죠, 내 스스로. 왜냐면 이게 포토사이트나 뭐 이런데 자료가 없어요. 찾아보려고 그래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제 경력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서울에 보면 버스 취업센터, 버스 연수원 이런 업체들이 한 6군데, 7군데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연수를 하는 거예요. 왜? 버스를 한 번도 운행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고, 버스를 개인 차량처럼 뭐 운전하고 다니고 야 타 이런 적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 옆에 굉장히 친근해 보이는데 막상 이거를 내 삶의 터전의 그런 일로 생각하면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왠지 좀 다른 분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분야가 들어서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거 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30대부터 뭐 20대도 있겠으나 거의 40대, 50대 하시는 분들이 주류예요. 근데 30대도 이제 하고요. 근데 그 40대, 50대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다가 뭐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안 좋아지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쉽게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게 버스라고 생각을 했던 분야예요. 근데 막상 머릿속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접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뭐 시간당 많게는 7, 8만 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걸 한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하는 데까지 해서.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또 틀려요. 더 들 수도 있고 약간 적게 들 수도 있는데 보통 평균 기준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지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좀 안 좋아지셨다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신 분들이 돈이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단돈 지금 10,000원이 아까워서 그러는 경우인데 80만 원, 100만 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업체를 가면 보통 이럽니다. 10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투자해서 더 많은 월급과 그런 걸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마을버스 가면 굉장히 월급이 적습니다. 한 200선? 근데 이것도 한 3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어떤 뭐 실습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도움은 됩니다만 결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내가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비 성과가 있냐? 거의 저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취업센터나 이런 연수원은 운전만 가르쳐 주거든요.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좌우로 가고 뭐 우회전 좌회전. 버스에서는 우회전 좌회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버스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법, 클러치 사용하는 법, 뭐 방클러치 이런 거 정도. 정말 운전의 기본적인 거. 근데 막상 그거 도움을 조금 받고 마을버스 가면 또 새롭게 또 배워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말기라는 거 있습니다. 마을버스 우리 카드 이렇게 되죠. 띠딕 그 단말기 조작법부터 시작해서 승차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진입부터 시작해서 하차하고 나오는 거, 백밀러 보는 거, 눈밀러 보는 거, 그 다음에 저희는 딴다고 그래요. 문 따는 거, 앞문, 뒷문, 앞문부터 따야 되나, 뒷문부터 따야 되나, 아니면 뭐부터 따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도움이 100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을 위해서 내가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좀 속상하고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자, 우리 서울 시내에는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에 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구 있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강북구나 성북구, 뭐 도봉구, 강남구 이렇게 하면 그 구에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마을버스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행사원 모집한다. 뒤에 버스 뒤에 보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전화를 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아마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 수 있는데 조그만 버스가 있어요. 25인승 버스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큰 버스가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인승 카운티 버스라고 그러는데 학원차 같은 거죠. 거기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좀 좋으세요. 왜 그게 그러냐면 이 마을 버스를 하는 이유는 시내 버스를 가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경기도 버스 갈 수도 있고 그걸로 해서 관광 버스, 전세 버스 갈 수도 있는데 그 카운티 버스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방식이 아예 틀려요. 자, 그 2.5 저희는 2돈 반이라 그러는데 25인승 버스, 카운티 버스는 그냥 승합차, 우리 뭐 스타렉스, 뭐 이거랑 똑같은 기준의 크기만 조금 더 크고 사람만 더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그거 좀 더 큰 일반 저희 시내 버스인데 그거보다 조금 작은데 똑같이 모양 생긴 게 있어요. 35인승 버스. 그걸 운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 그 버스부터는 운행 방식이 틀립니다. 방식이 에어 방식이고 브레이크, 뭐 클러치, 핸들, 뭐 기아가 다 에어 방식이에요. 문부터 시작해서 뭐 다니다 보시면 버스 옆에 지나가시다 보면 칙칙칙칙칙 소리 납니다. 그게 다 에어가 빠지고 에어가 차고 모든 게 에어로 시작이 되는 건 에어가 빠지면 차 운행도 안 돼요. 브레이크도 안 먹어요. 그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35인승 그 버스를 좀 거기에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일단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5인승 버스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여기서 뭐 어떤 경력이 쌓여서 이 큰 버스를 시내버스 서울이나 어느 뭐 좀 가고 싶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버스가 틀리니까 운행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강남 03, 뭐 01, 뭐 성북 뭐 01번, 뭐 강북 05 이런 데 보면 그 큰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 뒤에 보시면 붙어 있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형 면허나 버스 운전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화를 하십시오. 겁먹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경력 있냐고 무조건 물어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실게, 저는 대형 버스 경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합니까? 제가 배워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한번 가서 면접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력 있는 사람을 좀 뽑고 싶었는데 마을버스에서는 좀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 있는 그런 사람 뽑고 싶었는데 하는 게 좀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할 것 같다고 느끼면 한번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면접 한번 보시라고. 보고 경력이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면 마을버스에서는요, 이렇게 키워서 이제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버스 운행시키고 버스 해서 단 돈은 못 받죠. 하지만 돈을 못 받을 지연정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그죠? 뭐 내고 배울 일은 없잖아요. 돈을 안 내고, 돈을 받지 못하지만 안 내고 내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더 이득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정을 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한 10군데 중에 한 3군데, 4군데는 오라고 해서 가르쳐 줘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서 처음에 마을버스를 좀 입문을 하시면 이제 추후에 이제 제가 다음 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좀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버스 세계를 어떻게 요약하냐면요, 큰 산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제 스스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눴어요. 자, 백두산은 고속버스예요. 저희 나라에 메이저급 고속버스는 5개 있죠. 금호고속, 중앙고속, 동양고속, 동부고속, 천일고속 이런 식으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한라산은 공항버스예요. 그것도 서울시 면허가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면허가 있는 그런 버스, 공항버스. 예를 들어 공항 리무진, 뭐 칼 리무진, 대한항공 모양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도심공항 리무진, 서울공항 리무진, 뭐 이런 업체들, 그게 한라산 같은 뭐 경기도권 이런 공항 리무진이라도 이 서울시 공항 리무진이랑은 틀려요. 예. 느낌 자체가 틀리고 급여도 틀리고 많이 틀립니다. 근무 환경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지리산은 이제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버스는 서울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급여고 복주고 제일 좋습니다. 예,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경기도권도 있고 하지만 시내버스는 유일하게 제일 저는 다른데 경기도도 전 해봤지만 서울 시내버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업체들이, 하지만 이 업체 중에서도 또 제가 막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빠져야 되고 어떻게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는 이제 후속편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버스 자격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 운전 자격증이 꼭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버스 취업센터나 버스 연수원 이거부터 먼저 문을 두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옆구 정도까지, 옆 동네 구까지는 한번 알아보시고 전화를 해서 좀 부딪혀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좀 갖고 올 수 있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속된 말 초짜를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거기 이제 마을버스 보면 뭐 팀장이나 조장이라고 그런 명칭을 달고 한번 1년, 2년 이렇게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알려주시죠. 운전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더 효율적입니다. 내가 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특히 시내버스를 가야 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공단 거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뭐 넌 요약집이나 이런 거를 또 출력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한 합격률 한 80% 정도 나오니까 되고요. 또 하나 적성검사, 그것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데
적성 검사를 잘 받으셔야 돼요. 적성 검사. 적성 검사를 꼭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현재 운행을 할 때 뭐가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뭐 시야, 뭐 나의 마인드, 정신 상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요 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후속편으로 이제 꼭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일종 대형, 그 다음에 버스 자격증, 버스 운전 자격증, 요거를 꼭 명심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이 여기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버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겠죠.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버스를 운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더 많은 지식과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1탄이고요. 2탄 곧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다스토리의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